안녕하십니까. 잠깐 코다리 사용 박준석입니다. 돈 안 들이고 매출 20% 올리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1, 2, 3, 4번까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고, 두 번째는 안내하는 방법,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 세 번째는 또 칭찬하는 것. 메뉴 주문 받기 전에 좀 한 번 더 칭찬해 드리고, 외모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유물들 아니면 의상, 옷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주문 받는 방법, 선판단하지 마라. 라는 것, 그리고 공손하게 이렇게 메뉴판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 좀 더 주문을 좀 좋게 잘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주문을 잘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에 그래요. 이어서 그 5번이라고 하겠네요. 돈 안 들이고 매출 올리는 방법입니다. 예.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가죠. 음식 나갈 때 접시 놓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게 다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식당 가서 보면 잘 안 되는 매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그릇을 내려놓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쿵 내려놓는 거죠. 그냥 터크덕 소리 나게 이렇게 터크덕 소리 나게. 제가 좋은 식당에 훌륭한 식당들을 가보면 좀 품격 있는 식당에 가보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그릇의 한 끝을 먼저 살짝 바닥에 내려놓고 살짝 한 1cm라도 밀듯이 접시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들은 가면 그냥 턱 내려놓는 거죠. 그냥 접시채로 턱 내려놓는 거죠. 제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쿵쿵 하는데, 근데 그런 느낌에 대해서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장님도 계시고, 그럴 때 어떤 고객의 느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그냥 그렇게 취급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은 솔직히는 안 그렇습니다. 솔직히는 그 직원이나 그 사장님들이 우리 손님들을 하대하거나 가볍게 여겨서 그러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거나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 그래도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내가 존중받고 있다, 고객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섬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바쁘더라도 살짝 내려놓고 밀듯이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쿵쿵 내려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손님을 이렇게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줘서 먹여서 내보내고 다시는 오지 않는 것과,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해서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그분들이 여기는 접시 놓을 때도 참 좋아, 좀 사람을 이렇게 좀 대우해 주는 느낌이 들어,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또 오게 됐을 때, 언제가 지금 뭐 손님이 없어서, 그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장사 못하지는 않지 않나요? 손님이 없어서 장사 못하지 않나요? 이런 코로나,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직원들도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접시 놓을 때, 그릇 놓을 때도 좀 그렇게 공손하게 놓는 것. 좀 그렇게 또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다 하고 나셔서 이렇게 또 그릇을 내려놓는 거 말씀드렸고요. 저희 집에는 그 코다리 전문점이라서 그런지 메뉴가 코다리밖에 없습니다. 코다리 하나입니다. 코다리, 시래기 코다리 끝. 뭐 이런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에 문어 올라간 것도 있고 등갈비, 쪽갈비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바탕은 그냥 이 코다리 하나로 끝인 것이죠. 초벌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문어나 등갈비는 저녁에 모임할 때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시다시피 요즘 모임이 없어서 문어나 뭐 등갈비 많이 안 나갑니다. 그냥 코다리, 시래기 코다리 두 가지로 하루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 손님들께서, 저희 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럴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손님들 중에는 연세가 한 50대 중반만 넘어도 이런 저희 집은 개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코다리 놓고서 개 모임을 많이 하십니다. 개 그러면 뭐 돈 많이 내고 뭐 이런 모임은 아니라 한 달에 뭐 5만 원이나 3만 원이나 식사값 정도 이렇게 돈을 내서 재미로 뽑기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좀 주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 비용 중에 일부를 내어서, 아니면 누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시고 나면
우리 사모님들이 이렇게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 놓으십니다. 과일 같은 거, 뭐 떡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오세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세요. 점심에 바빠 죽겠는데 가지고 오십니다. 저는 근데 대환영입니다. 다른 집에서는 그런 분들 싫어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대환영입니다. 굉장히 잘해드립니다. 뭘 꺼내시는 것 같으면 제가 직원들한테도 다 가르쳐줬죠. 꺼내는 것 같으면 아무리 줄 서 있어도 손님들이 줄 서 있어도 접시랑 과도랑 또 비닐장갑 낄 수 있는 비닐장갑을 꼭 가져다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죠. 접시도 이렇게 까서 그 껍질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과일 까 놓는 것 다 계산해서 뭐 8분이면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뭐 포크도 있으면 포크도 드리고 포크 없으면 요지라도 좀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드리면 다들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먹고 앉아 있어도 되냐 보니까 줄 서 있던데.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아주 바쁘신 손님들은 돌아가셔서 옆집 갑니다. 옆집 샤브샤브도 가고 베트남 쌀국수도 갑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거니까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저한테 제일 소중한 지금 이 순간 제일 소중한 손님은 우리 가게 문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계셔서 식사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같이 이렇게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이 영순위이고 줄 서 계시는 분이 이순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저한테 영순이니까 천천히 드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더 편안하게 드셨다는 느낌 받아야 제 마음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1시간 더 계셔도 되니까 커피도 제가 뽑아달라고 뽑아드리겠습니다. 뽑아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됐어 그건 우리가 할게 이러신 분도 계시고 또는 줄 서 있지만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어 꽉 차서 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뽑아다 드릴 자 믹스커피 손 드세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해서 제가 이렇게 연잎차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져다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드시고 나면 그렇게 8분 정도가 드시고 나면 같이 드시고 나면 아마 제 생각엔 제가 그분들일지라도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뭔가 존중받고 있고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모임하는 개원들하고 이렇게 잘 편안하게 해서 너무 오늘 즐겁다라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장 짱이다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개할 때 그 다음 달에도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달에도 코다리, 다음 달에도 코다리. 그러면 싫어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항상 과일 싸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러고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식당들이 많지 않거든요. 식당 손님도 없는데도 그 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장님들.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온 거 우리는 그냥 거들 뿐. 이렇게 접시 좀 드리고 비닐장갑 좀 드리고 과도 좀 드렸을 뿐입니다. 그거지 뿐인데 너무 고마워하신다는 거죠. 돈 안 드리는 마케팅 아닌가 이 정도면? 요지값이 들었나? 비닐장갑값? 뭐 그 정도 뭐 돈 안 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잘 또 가실 때 또 저희 집에서는 또 그 다음번 순서로는 이렇게 고객 명단 같은 거 작성하게 합니다. 고객 명단. 고객 이름 적고 고객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저희가 어떤 할인이나 이벤트 있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적도록 권유하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집에 회원이라 하시면 그분이 막 나서서 적어 여기는 이렇게 진짜 친절해 라고 하니까 제가 적어달라고 하면 잘 적어주십니다. 그렇게 잘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또 고객 명단을 확보하기도 하고 나갈 때 또 계란찜 쿠폰이든 막걸리 일병 무료 쿠폰이든 또 하나씩 다 나눠드립니다. 계산대에서 좀 그러기 힘들면 좀 복잡복잡한다 계산대가 그럴 때는 제가 미리 가서 계산할 때쯤 되시면 나오실 때 되면 가서 미리 가서 쿠폰 이렇게 하나씩 또 다 나눠드리죠. 그렇게 해서 제가 명단도 작성해서 한 달에 3번씩 문자도 보내드리는 고객이 우리 동편마을에도 12,000분 계시거든요. 원래 한 달에 2번 정도 보냈었는데 요즘 한 달에 한 3번 정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문자 보내면 문자에는 우리 해당 그 회원들한테만 해당되는 일반 고객한테 해당되지 않는 어떤 특권들을 드리죠. 뭐 10% 할인도 있고요. 10% 할인 쿠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계란찜 무료 쿠폰도 있고 그런 걸 또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핸드폰에서, 눈에서 절대로 우리 집을 떠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분들 핸드폰 이렇게 피면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신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피시면 카드도 꽂고 뭐 하나 이런 가죽으로 된 거, 이런 레자로 된 거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집 명함, 앞에는 명함, 뒤에 쿠폰이 하나씩 다 꽂혀 있게 하는 거죠. 무조건. 네,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실 때도 제가 문 열어드리고, 손님들이 많지 않을 때는, 아니면 어떨 땐 많아도 어떤 작전상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한 7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문 눌러드리고,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몇 분 이렇게 계신, 너무 오늘 감사하고 다음에 오셔도 오늘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고 천천히 계시고 저희 집에서 이게 고객님의 권리고 뭐 이런 얘기를 중얼중얼 천천히 하죠. 사모님 오늘 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셔도 이렇게 저희가 막 일하다 보면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 직원 불러서 그냥 이렇게 나 전에 사장님이 칼이랑 접시 주던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주십니다. 드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깜빡하고 못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말씀하십시오. 네, 이렇게 왔네요. 엘리베이터 들어가시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드리죠. 그러면 한 일주일 넘지 않아서 그 8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또 다른 개를 하나만 하지 않으시더라고. 이 개가 있고 저 개가 있고 또 다른 개가, 개를 몇 개씩 하세요. 우리 사모님들 뵈면. 그래서 또 모임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 분이 또 안양에 계시는 각 학교에 그 영양사 분들 계시거든요. 영양사 분들과 또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어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런 어떤 노조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한 130분 정도 되시는 모임을 우리 집에서 유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최고 좌석이 90개거든요. 근데 옆에다가 의자 하나씩 더 놓으면 20개니까 110명까지는 되는데 20분이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샤브샤브 집에서 양해를 구하고 그쪽 집은 그쪽의 음식으로 하는 걸로 하고 끝나고 나면 뭐 시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그럴 거 할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시상도 하고 화이팅도 하고 잠깐 한 10분 정도 행사를 서 있는 분들 좀 계시고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130명 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지금 같은 이런 어떤 플로어를 거쳤을 때 그분들 마음속에 와, 그 집 가고 싶다. 그 집 생각난다. 생각이 안 날 때 문자가 또 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열흘에 한 번이든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문자가 또 가서 착한 코다리 동편마을점입니다. 이번 9월달 회원 행사 계란찜 무료 있습니다. 막걸리 1병 무료 있습니다. 꼭 이거 문자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드리는 거죠.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문자는 그걸 깨워주는 거죠. 핸드폰을 폈을 때 여기 껴있는 명함, 앞에는 우리 착한 코다리 명함, 뒷면은 계란찜 쿠폰이 그분의 마음도 붙잡고 눈도 붙잡는 거죠. 이게 토탈적으로 다 해서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돈 안 들이는 어떤 20% 매출 올리는 마케팅 방법 한번 알아보았고요. 우리 사장님들 찬찬히 제가 말씀드린 거 지난 1편과 요번 2편 잘 해보시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벌써 오래전에 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는 뭐 특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극히 좀 장사 좀 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시는데 장사 처음 하시거나 좀 요즘 마음이 많이 다운되고 있을 때 잘하신 분들도 그럴 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 마음 다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요. 처음 하신 분들은 한번 제가 하는 거 따라해 보시고, 영어로 치면 저는 영어의 기초입니다. 기초편. 영어 기초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 보는 기초편에, 장사 기초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제가 ROTC 장교로 군 복무를 했는데 저 신병훈련소에서 신병들만 6주 단위로 해서 16기수 반 가리키고 제대했거든요. 제가 아는 지식은 군대에 아는 지식은 일반 병사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군대에서 자대에서 근무하면서 1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했던 그런 병사들보다 훨씬 떨어져서 저는 신병들이 아는 정도의 수준의 장교라도. 근데 장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얼마를 팔더라도 제 지식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기초 수준, 그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요 지식 가지고서 맨날 똑같이 떠드는 이 지식 가지고 하루에 350 팔고, 우리 동편마을의 최고 매출은
테이블 20개, 변두리 2층에서 482만 원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지식들도 어떻게 정말 손님들 마음에 와닿게 부드럽게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꾸준히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26일인 것 같네요. 9월 26일 그 토요일인데 주말 장사 잘 하시고, 더 추석 전이라 조금 좀 매출도 좀 떨어지고 좀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럴수록 더더욱이 연습도 한번 해본다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차곡차곡 마음도 몸도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멋진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